나그네의 메가마인드 재평가 드디어 마지막 3편까지 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상 하나에서 다루기에는 짧았던 What If, 다른 캐릭터 재평가 등의 여러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다 준비했으니 취향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영화를 보다가 생각난 What If입니다. 만약에 메가마인드가 메트로맨에게 선수를 뺏기지 않고 부잣집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과 다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잣집 부모는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가마인드의 외모를 보고 메가마인드를 버리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어린 메가마인드는 감옥에 떨어졌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독하고 잔인한 빌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살아남으면 다행이지, 더 최악은 그렇게 버려진 메가마인드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거죠. 와, 이건 너무 암울하네요. 그럼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서 생각해보죠. 여기 부잣집 부모가 그래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메가마인드를 길가에 버리지 않고 그냥 보육원에 보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러면 좀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슬프게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육원에 간다 해도 남들과는 너무 다른 외모 때문에 결국 보육원의 아이들은 메가마인드를 멀리하겠죠. 결국 보육원에 가도 영화처럼 학교에 갔을 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은 그대로고 배경만 바뀌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메가마인드는 외톨이를 피할 수 없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이를 듣고 나그네님 너무 암울하게만 생각하시네요. 저 부잣집 부모가 사랑으로 메가마인드를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싶죠. 근데 메가마인드를 감옥에서 키운 정부 놈들이든 메가마인드의 왕따를 방관한 학교 선생이든 록산과 메트로맨이든 이 영화에 나오는 어른이란 인간들이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없네요. 그저 메가마인드가 불쌍할 뿐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나마 메가마인드가 교도소에 떨어지고 메트로맨이 부잣집에 떨어져서 메트로시티가 멀쩡했지, 만약 메트로맨이 감옥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교도소에서 잘못된 정의관을 교육받았다면? 더 끔찍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메가마인드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인물을 상징한다면 영화의 빌런 타이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화가 타이탄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영웅은 힘만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어스킨 박사는 슈퍼솔저 실험 대상자로 체구는 왜소하지만 올곧은 정신을 가진 스티브 로저스를 선정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스티브라면 큰 힘을 갖게 되어도 이를 악용하지 않고 바른 일에 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웅은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할 강한 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힘을 바른 곳에 사용할 인성, 넓게 말하면 지능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의 타이탄, 할은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의 정확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은 메트로맨의 힘을 갖고도 영웅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냥 인기를 얻을 생각뿐이었고요. 자신이 좋아했던 록산에게 가서 내가 이제 영웅이 되었으니 자신과 사귀자는 듣도 보도 못한 고백을 박아버리죠. 여기까지는 그래, 이 친구가 좀 모자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그렇게 록산에게 차이고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본 타이탄은 바로 영웅이를 때려치고 범죄를 저질러버립니다. 그리고는 메가마인드에게 함께 도시를 지배하자는 인성터진 제안을 하죠.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았는지 메가마인드마저 질색합니다. 그래요, 여자에게 차여서 슬픈 건 알겠어요. 그런데 슬프고 기분 나쁘다고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놈은 정말 안 될 놈이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할은 본인을 화나게 한 메가마인드를 바로 죽이려고 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지배하며 영화의 최종 빌런으로 등극합니다. 이처럼 타이탄은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인성터진 존재가 힘을 가지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나마 영화가 전체 이용가라서 이 정도지 영화 수위가 더 높았다면
무섭네요. 영화에 나온 또 다른 인물을 재평가하자면 솔직히 메트로맨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무리 메트로시티를 수호하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이죠. 이미 앞의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메가마인드가 불쌍한 어린 시절을 겪은 데에는 메트로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트로맨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메가마인드를 따돌렸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메가마인드를 제외하고 본인들끼리만 놀고 메가마인드를 외부로 밀어냈죠. 그 결과 메가마인드가 결국 악당으로 각성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함께 메가마인드를 따돌린 다른 친구들이나 왕따를 방관한 선생도 책임이 있지만 후에 메트로시티의 영웅이 될 존재가 학교 폭력을 하고 악당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해자가 수년 뒤에 메트로시티의 영웅이라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본 메가마인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 수년 뒤에 연예인이 돼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본 학폭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메트로맨이 더 비호감으로 느껴지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메트로맨은 메가마인드에게 사과를 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영화 후반 자신을 찾아온 메가마인드에게 나는 나의 사명을 찾는데 오래 걸렸다, 이제 너의 소명을 찾을 때다 라며 좋은 말을 해주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영화 마지막까지 말이죠. 저번에 소개한 주먹왕 랄프의 결말처럼 찝찝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메트로맨이 저지른 만행이 있죠. 바로 가짜 죽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영웅 일을 그만둔 겁니다. 본인 말로는 나는 평생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영웅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라며 영웅 일을 그만하기로 했다는데, 야 메트로맨아, 선택권? 너 지금 선택권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선택할 기회조차 없어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악당 일을 하며 살아온 메가마인드 앞에서 한 거야? 그래, 너도 영웅 일만 평생 하는 게 지겨웠을 수는 있어. 근데 너는 그래도 사람들의 사랑은 받았잖아. 너 앞에 있는 메가마인드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 너 하나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너보다 더 힘들게 산 메가마인드가 있어서 너의 설명은 솔직히 핑계로 들려. 결국 이렇게 스스로의 의무를 버린 메트로맨 때문에 도시는 더 큰 피해를 입고 맙니다. 메트로맨이 영웅을 그만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타이탄이 도시를 망치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도저히 변호가 어렵네요. 그나저나 어린 시절 자신에게 상처를 준 메트로맨을 보고 화는커녕 오히려 도와달라 부탁하는 메가마인드는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넓은 걸까요? 메트로맨만 있나요? 영화의 여주인공 록산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가마인드를 가차없이 차버리는 장면이죠. 단순히 메가마인드를 찾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록산 본인이 한 말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어 버리고 메가마인드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죠. 메가마인드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이용해 숨다가 우연히 만난 록산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트도 몇 번 하면서 이 둘은 사귀기 직전까지 가죠.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 때문에 불안했던 메가마인드는 록산에게 만약 내 외모가 지금과 많이 달랐어도,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거나 피부색이 빨강, 노랑, 파랑 중 하나였어도 나랑 친구했을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록산은 당연하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선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죠.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체가 들통난 메가마인드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가죠. 메가마인드는 록산을 진정시키며 당신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를 들은 록산은 그럼 너 내면은 자신 있냐? 너는 메트로맨을 없애고 도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내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너는 어떻게 일이 나쁘냐? 나 놀리려고? 이렇게 해서 너가 얻는 게 뭐가 있냐? 라며 쏘아붙입니다. 이에 메가마인드는 나쁜 뜻은 없었어. 나는 단지 너를 좋아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애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걸 본 록산은 놀라며 너 정말 너와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라는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말을 메가마인드 가슴에 찔러 넣습니다. 그렇게 메가마인드는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고 힘없이 돌아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 록산이 너무 다른 의미로 무서워 보였습니다. 물론 록산은 메가마인드를 번화드로 생각해서 같이 놀기는 했지만 그 수많은 데이트 동안 메가마인드가 얼마나 자신에게 잘해줬는지 기억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앵커 일을 하면서 메가마인드가 조금씩 좋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본인 입으로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메가마인드였다고 밝혀지고 나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다 뒤집어버리고 메가마인드를 차버립니다. 물론 록산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메가마인드에 대한 원망이 커서 저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메가마인드의 친절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그에 대한 편견을 거두지 않고 본인이 했던 말까지 뒤집어가면서 메가마인드에게 큰 상처를 준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대사가 와... 너 정말 너와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좋아했던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저 그날로 사회와의 연 끊습니다.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평생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작진들이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가슴을 찢어놓는 대사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허허. 이 외에도 록산은 자기가 차버린 메가마인드에게 타이탄을 잡을 수 있게 너의 무기를 모두 가져와서 타이탄에게 쏴버리자고 자연스럽게 제안하기, 도시를 때려부수고 있는 사이코 악당 타이탄에게 가서 괜히 되지도 않을 말로 설득해보다가 인질로 잡혀서 메가마인드 고생시키기 등 재평가할 내용이 꽤나 있지만 메가마인드에게 말로 상처를 준 이 장면 하나가 너무 강렬해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정말 마지막에는 록산이 메가마인드를 믿어주고 연인이 되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영화의 또 다른 빌런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마인드 영화를 다시 보고 하고 싶었던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메트로맨과 록산 그리고 타이탄 등을 다른 시점에서 보니 그들이 좀 다르게 보였나요? 그나저나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제대로 된 어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메가마인드를 감옥에서 키운 교도소 직원들이나 학폭 가해자 메트로맨, 사람의 마음을 찢는 록산, 그리고 최악의 빌런 타이탄 할까지, 이런 상황에서 악당인 메가마인드가 영웅으로 변하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메가마인드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해서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